20년 전 별다방 커피를 들고 다니면 된장녀라고 비하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허세의 상징이었던 스타벅스가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고 국내에서만 연매출 3조를 달성, 매장 2,000개를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의 성공과 저가 브랜드의 급부상, 그리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한국 진출로 인한 스타벅스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1999년 첫 매장을 열며 대한민국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커피는 인스턴트가 주류였고 자판기 커피가 대부분이었죠. 스타벅스는 고급 커피를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했는데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곧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은 커피 맛뿐만이 아니라 매장 환경과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넓고 편안한 매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컨셉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즐겼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 첫 번째로 매장 경험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장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장소를 넘어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공부하거나 작업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여행지라는 컨셉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컨셉의 매장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의 커피와 음료들은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즌 한정 음료,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음료 등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켰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돼지바 커스텀, 숙취해소 자업을 프라푸치노 등 고객들 사이에서 다양한 커스텀 음료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음료를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인 별을 적립하고 일정 수를 모으면 무료 음료나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일 혜택이나 시즌 한정 혜택으로 특별함을 더합니다. 연말에는 한정판 다이어리 증정 프리퀀시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타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 한정판 굿즈나 특별 음료를 출시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의 저주가 있는 걸까요? 최근 스타벅스는 여러 위기사항에 직면합니다. 고물가가 지속되자 고객들은 일명 매컴백이라고 불리우는 저가 가성비 커피 브랜드를 많이 찾게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블루보틀, 팀 홀튼 등 해외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에 집중 투자하면서 스타벅스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꽤 많이 벌어지며 브랜드 입지가 흔들리고 있죠. 또한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공유되며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독주가 흔들릴 때 급부상하고 있는 커피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거치며 저가 1위 브랜드 메가커피는 매장 3,005점 돌파에 성공했고 컴포즈 커피도 2,500호점을 넘어섰습니다. NH농협카드에 따르면 국내 8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저가와 그 외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23년 매출액 기준 저가 커피는 전년 대비 37%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 4개 브랜드 가맹점은 9% 성장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가 커피는 워낙 저렴하게 커피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낮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박리담의 전략도 고객을 위해 싸게 팔고 대신 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이익률은 매우 높습니다. 1,500원 커피를 팔지만 영업이익률은 무려 40% 가까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포 운영 전략에 따른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커피가 어떻게 대세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커피 소비 트렌드가 양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층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스타벅스와 같은 프리미엄 커피를 선택하고 또 다른 쪽은 가격을 중시하는 저가 커피를 찾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 프리미엄 커피는 여전히 맛과 쾌적한 공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고물가와 불황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디야 커피와 같은 기존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저가 브랜드에 밀려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2022년 처음으로 매출 역성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82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을 중시하는 남성 소비층을 중심으로 저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하루 두세 잔씩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이크아웃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매장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인건비 부담이 적은 점을 활용해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가 브랜드들은 테이크아웃 중심의 매장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점포 수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키오스크와 오픈형 창을 활용해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빠르게 음료를 주문하고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된 매장 인테리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실이 많았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빈 상권을 빠르게 차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이나 사무실 근처에서 잠깐 들러 빠르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즐기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가 커피 브랜드는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가 브랜드들이 점차 스타 마케팅을 도입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메가커피는 손흥민, 컴포즈는 BTS의 빅, 백다방은 백종원 본인을 모델로 기용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스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해외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 커피 브랜드들이 국내에 몰려들어 스타벅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블루보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보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고급 커피 브랜드로 2018년 한국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블루보틀은 싱글 오리진 커피와 최상급 원두를 사용해 커피 맛에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커피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급 커피 시장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블루보틀의 강점은 디자인과 공간입니다. 매장마다 독특하고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인테리어로 커피를 마시는 경험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브랜드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데 이는 친환경적인 원두 사용과 지속 가능한 생산을 강조하는 점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다음은 캐나다 국민 커피 브랜드인 팀 홀튼으로 2023년 국내 1호점을 개장했습니다. 팀 홀튼은 패스트푸드형 커피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서비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에 판매하며 캐나다에서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팀 홀튼 측은 각 국가별 메뉴 가격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시장 상황, 고객 니즈,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정된다고 해명했지만 한국 고객들을 호객님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홀튼을 운영하는 유통사 BKR은 2024년 뛰어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바샤커피입니다. 바샤커피는 싱가포르 고급 커피 브랜드이며 싱가포르 유명 차 브랜드 TWG의 공동 창업자인 타부크 딥이 설립했습니다. 2024년 여름 청담동에 1호점을 낸 바샤커피는 커피 평균 가격이 16,000원이고 가장 비싼 메뉴는 48만원입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의 커피룸 인테리어를 오마주했던 바샤커피 매장은 주황색과 금색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하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대리석 바닥을 사용해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번외로 미국에서는 더치브로스라는 브랜드가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등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 여개의 커스터마이징 음료를 선보이며 에너지 드링크까지 파는 기발함은 물론 고객과 직원 간의 라포를 형성하는 친근하고 캐주얼한 커피 브랜드로 성장해왔습니다. 매장보다는 드라이브 스루 경험을 강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조만간 더치브로스도 국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중국에서는 로컬 커피 브랜드 루이싱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루이싱은 스타벅스보다 저렴한 커피는 물론 중국 특색에 맞는 차나 밀크티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경쟁에 고전하고 있는 스타벅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전성기 시절로 복귀가 가능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